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세포막의 구조에 대한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디냐면은 152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좀 쳐줄까? 세포막의 구조라고 되어져 있고 거기에 인지질,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거기다가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보게 되면 확산이라는 말이 보일 거예요. 확산에다 동그라미 쳐서 또 동그라미. 단순 확산, 촉진 확산.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삼두라고 되어져 있죠. 자, 여기 볼까요? 일단 세포막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까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포막은 누구와 같은 거냐면 성벽 같은 거거든. 성벽. 그러면 우리가 성벽을 생각해보자. 성벽은 그 바깥과 안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해주겠지. 일단 이 성벽의 첫 번째 기능은 외부와 내부에 무엇이 된다? 경계가 되어지겠죠. 외부와 내부에 일단 경계가 되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성벽이면 거기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줘야 될까? 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문이 있어야 막고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우마차가 왔다 갔다 하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던 문이 있어줘야 될 거야. 그런데 성벽을 생각해봐. 뭐 군대가 출동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군대가 왔다 가면 말도 있어야 되고 마차도 군인도 하면 문이 좀 어때야 돼? 좀 큰 문이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그런데 사람이 한두 명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문을 그럴 때마다 그 큰 문을 또 다 열고 닫고 하기도 조금 좀 그래. 그래서 성벽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 막아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문이 있어서 출입에도 이런 걸 뭐라 그래? 물질 교환, 문이라고 생각을 하자. 기능적으로 물질 교환에도 영향을 성벽, 즉 세포막은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물질 출입, 문이란 말이 살짝 무슨 말인지 알았으니까 지울게요. 외부와 내부를 경계적 역할도 하면서 물질 교환의 기능도 같이 하고 있는 게 바로 세포막의 구조가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여기를 내가 1번, 그 다음에 여기를 2번 이렇게 할게요. 1번을 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얘가 세포예요. 세포인데 이 세포의 가장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애가 물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물질도 많지만 가장 많은 건 물이야. 그럼 여기가 안쪽이 되어질 거고 바깥쪽을 보도록 할게요. 이 바깥쪽도 여러 가지 물질이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은 성분은 무엇이냐면 물로 되어 있어. 안도 물이 제일 많고 바깥쪽도 물이 되게 많아. 그런데 경계적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가 어떤 식으로 되어져 있냐면 여기를 이렇게 갖고 올게요. 여기가 안쪽이 여기가 안이 되고 여기가 밖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생겼냐면 생김새가 지금 확대해서 그린 겁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일단 차근차근히 한번 볼게. 여기 지금 콩나물 대가리 같이 생긴 요 부분이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친수성이에요. 친수성. 즉 물수자, 물과 친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물과 잘 이렇게 결합하게끔 잡아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도 친수성이니까 밖에 있는 물과 잘 친할 수 있게끔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요 콩나물 줄기같이 생긴 요 부분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소수성이라는 말을 써요. 물과 친하지 않아. 소심해. 기름 성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세포막이 있어. 그러면
안에 있는 물과 친하게 잡고 있고 밖에 있는 물과 친하게 잡고는 있긴 하지만 이 가운데가 기름 성분이라 얘네들이 섞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거 하나 이름이 인지질이라는 말로 써. 지질이 여기 지방 성분이거든. 그래서 보통 어떻게 세포막에 살 지우고 구조는 먼저 인지질이 두 개 층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인지질 이중층이라는 말로 잡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중간에 내가 큼지막하게 얘가 그린 게 있거든. 얘가 뭐냐면 얘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래서 플러스 단백질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왜 두 가지로 되어 있나요? 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조금 들어가서 물질 교환 파트에서 나오게 되는데 일단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 중간 단백질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해서 경계, 안과 밖의 경계를 구성하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교환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 그러니까 물질이 왔다 갔다 할 건데 이쪽에 와서 1번 했으니까 이제 2번 가야죠. 2번을 보게 되면 물질의 종류를 생각해보자. 물질의 종류. 크게 어떤 게 있냐면 물질에는 크게 용질이라는 것이 있고요. 용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질, 용매. 용질, 용매는 뭐냐면 얘는 그냥 건더기, 그냥 쉽게 생각할게. 건더기. 그 다음에 얘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이 공식 명칭은 용매는 녹이는 물질. 녹이는 물질을 우리는 용매라고 하고 녹는 물질을 우리는 용질이라고 해서 건더기고 물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다음 끝나지 말고 얘는 미안하다. 여기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그 교과서적인 지식이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야. 근데 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사실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자. 여기서 이 물질의 이동에는 일단 에너지를 사용되지 않아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거 꼭 되게 많이 중요해.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 많은 곳에서 어디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할 때는 당연하겠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겠지. 적은 데서 많은 데로 가진 않을 거 아니야. 오케이. 요거까지 이해가 됐고 아는 거지만 살짝 쓸게. 자, 여기서 고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저농도가 있어요. 고농도, 저농도라는 말을 이제 용매와 용질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용질, 그 다음에 용매. 적 개념으로 본다라면 일단 고농도, 진한 거지. 그러면 진하다로 따졌을 때 물과 건더기 중에 어때야 되냐면 농도가 진하려면 물의 양은 적으면서 건더기가 많아야 고농도지. 이 정도는 이해됐을 거야. 그러니까 진하다고 짜다고 맵다고 물이 부족한 거잖아. 건더기 많고. 자 이제 저농도야. 농도가 낮다라는 것은 물의 양이 많고 건더기가 적게 있다는 뜻이겠죠.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를 보자. 어찌됐건 이동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쪽에 보자. 용질 입장에서 보자. 용질 입장에서는 많은 데서 적은 데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 요 단어가 많은 데서 적은 데니까 어디로 가야 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야겠죠. 용질은. 반대로 용매 이걸 자를게요. 그 다음에 용매 입장에서 보자. 물 입장에선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야지. 누가 많고 누가 적어? 저농도가 많고 고농도가 낮으니까 얘는 즉 건더기들은 용질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지만 용매인 경우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것. 어떤 말인지 이해는 되니? 여기서 중요한 건 얘야. 어찌됐건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
오케이. 그러려면은 요 말뜻을 조금 얘는 여기저기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습득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되어져. 지금 요게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얘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어떻게 이온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많은 데서 적은 쪽으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확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매가 많은 데서 적은 대로 물이 많으니까 저농도겠지, 물이 적으면 고농도가 되겠지. 이걸 뭐라고 불러? 이렇게 이동하는 걸 삼투라고 부른다는 거지. 일단 먼저 써주시고 삼투와 확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이쁘게 좀 써주실까요?